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먹었다는 한식 사진이 올라와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메뉴는 전반적으로 전통 한국의 맛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만 너무 심플해서 조금 아쉽다. 그릇이 한국식 놋그릇이었으면 더 한국답고 좋았을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취향은 제대로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수행단 내에서도 바이든은 고령이며 최근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만큼 이런 심플한 건강 식단이 바이든을 고려한 최상의 식단이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사실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작년 초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3번이나 발을 헛디뎌 비틀댔고 백악관은 바람이 강해서 그런 것이며 대통령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그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만찬 메뉴 역시 바이든을 최대한 배려해 선정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색고구마, 단호박, 흑임자, 견과류, 과일로 구성된 건강에 좋고 덜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메뉴를 꾸렸으며 소고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익숙하게 즐겨 먹는 미국산을 식재료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음식인 산채 비빔밥도 선보였는데 팔도에서 나는 제철 나물들을 소스에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은 색과 맛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메뉴로 노인들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접시를 남기지 않고 비웠으며 약 30명의 미국 측 인사들도 한식 메뉴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의 한 참모는 헬시푸드는 원래 맛이 없는데 여기 나온 음식들은 너무 맛있다. 이 음식은 이름이 뭔가? 라며 연신 메뉴에 적힌 이름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음식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고향 음식인 오코노미야끼를 만찬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심플한 맛을 좋아한다며 단칼에 거절했다는 후문입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우리에게도 그다지 고급 요리로 인식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또한 평소 심플한 음식을 좋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꽤나 자극적인 메뉴입니다. 그런데 최정상급 국빈에게 제공할 메뉴로 오코노미야끼가 선정된 이유를 알면 더욱 황당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이며 오코노미야끼가 히로시마 음식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것인데요. 손님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기시다 총리의 고향 음식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려 한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에게 히로시마는 결코 기분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해 방사능 피폭이 된 지역이 바로 히로시마였으니 말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참 일본의 의도가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집요했습니다. 결국 히로시마산 소고기 안심구이와 야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점심 식사로 제공됐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든은 일본에서의 만찬이 끝난 직후 일본 언론들이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냐고 묻자 후식으로 나온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가 가장 맛있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에서 만찬 음식을 먹고 나면 메인 음식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음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이든이 언급한 것은 고작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런 만찬 분위기가 방문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바이든의 이번 일본 방문은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철저하게 한국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일본과는 중국 견제만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이번 바이든 방문의 최대 성과로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해왔고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는 아무 의미 없는 립서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미국은 그동안 일본,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에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경제 대국이니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며 개혁론을 꾸준히 논의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국가 간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 나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결성된 커피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피클럽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한국과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주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야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왜 이 시점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을까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이 상임이사국을 독점하고 있는데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엔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그럴 때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입장이 너무도 달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유엔을 보면서 유엔 무용론이 대두되었고 유엔 개혁은 늘 화두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미국이 유엔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상임이사국 진출은 당장은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자꾸만 지지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쁠 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했고 이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발언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 언급은 상당히 강력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고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일으킨다면 일본이 총알바지 역할을 해달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인데요. 유사시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도 일본의 역할일지 모릅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이 일본에 턱 미친 오키나와 부근에서 항공모함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순방을 앞두고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보름 넘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의 선상에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300회 이상 반복하며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의 훈련 기간에 대만 방공식별구역 남서부 권역에 중국 군용기가 총 70기 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H-6가 10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달 8일에는 중국의 H-6 2기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왕복하면서 일본에게 긴장을 안겼고 22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6대가 동시에 동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연합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 그래도 엔저로 인해 경제는 안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군사력 증강에 퍼부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해야 하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꿈꾸는 것은 헛된 꿈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